지난주 시장 정말 정신 없었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 전망에서는 그 변동성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네 가지 핵심 변수, 바로 관세, AI, 신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 흐름을 빠르게 복귀해 본 뒤에요. 이번 주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네 가지 핵심 주제를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여러 가지 상반된 소식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시장이 정말 힘겹게 상승으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건 바로 나스닥입니다. 무려 5주 동안 계속되던 하락세를 드디어 끊어내고 1.5%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달랐던 한 주였습니다. 주 초에는 기술주가 좀 살아나나 싶더니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좀 애매해졌죠. 그러다 목요일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신용 리스크 우려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휘청였고요.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 이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관세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후반 시장, 아니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든 가장 큰 이슈였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이었죠. 대법원에서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이었는데요. 6대 3으로 결정이 났어요. 시장은 이 소식에 일단 환호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됐다고 본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안도감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이 다른 법을 근거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관세율을 갑자기 15%로 올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극심한 혼란 속으로 시장이 빠져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법적 근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국제비상경제권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이번에 새로 들고 나온 건 1974년 무역법 122조인데요. 이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만 유효한 임시 조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걸 두고 엄청난 정치적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예고편인 셈입니다. 자, 이 관세 폭탄만큼이나 시장의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가진 양날의 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새로운 신용 리스크에 대한 공포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분석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잘 요약해 주는데요. 예전에는 AI가 그냥 기회였다면 지금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는 적극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틱이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라는 새로운 AI 보안 툴을 내놨는데, 이 소식 하나만으로 기존에 잘 나가던 사이버 보안 회사들 주가가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AI 기술 하나가 산업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AI가 일으키는 공포가 이제는 좀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모대출 시장인데요. 여긴 은행 같은 곳을 거치지 않고 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사실상 좀 불투명한 시장입니다. 여기서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AI 때문에 빚이 많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위험해졌다는 인식이 퍼졌고요. 그러자 이 블루아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대출 자산을 1조 넘게 급하게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입한 펀드에서 돈을 빼지 못하도록 아예 환매를 영구적으로 중단시켜버렸어요. 이건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신호일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이 문제가 블랙스톤이나 KKR 같은 다른 대형 사모펀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이번 주 시장은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바로 수요일에 있을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산업 전체의 열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거고요. 세일즈포스는 우리는 AI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는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위든 아래든 약 6% 정도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6%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자, 이렇게 관세, AI, 신용 리스크 같은 내부 변수들도 복잡한데 외부 충격도 대비해야 합니다.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번 주에 나올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안에 이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는 좀 모호하지만 굉장히 임박한 시한을 못 박으면서 국제유가는 작년 여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번 주 달력을 한번 볼까요?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꽉 차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고요. 같은 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는데 여기서 관세와 이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모두가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면서 한 주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관세, AI, 신용, 그리고 지정학. 이렇게 네 가지의 강력하고 또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변수들 속에서 과연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